안녕하세요. 내신일타 영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9월 고1 모의고사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난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제 방학 끝나고 오랜만에 보는 모의고사라서 조금 이제 컨디션 난조로 조금 못 본 친구들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좀 할 만한 문제들, 그리고 여름방학 내내 열심히 연습을 했다면은 문제풀이에 관련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답률은 높았어요. 좀 헷갈릴 만한, 좀 문제의 어떤 뭐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라기보다는 어떤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위주로만 해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답률을 먼저 보시면은 31번 빈칸 추론. 보통 빈칸 추론의 첫 문제인 31번은 잘 안 틀리는데 오답률이 72.8%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문장 삽입,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고, 빈칸 추론 역시 상위권에 많이 배치가 돼 있고, 어법, 뭐 작문어휘, 좀 단골로 오답률 탑10 안에 들어오는 그런 문제들이 상위권에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럼 31번 문제부터 해서 31번 빈칸 추론 전에 어법부터 왜 이 문제가 정답이었고 이게 왜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었는가를 간단하게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법은요 사실 누적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계속 누적되어 있는 어법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좀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이 문제도 사실은 어법을 어느 정도 내공을 많이 쌓았다 그러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From an organizational viewpoint, 자, 어떤 조직적 관점에서 봤을 때 one of the most fascinating examples how any organization may certain different types of culture.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장이 1번부터 좀 까다로운 느낌이 들어요. 어디가 주어인지 잡는 게 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가장 이 매혹적인 그런 예시 중에 하나, 어떻게 조직이 다른 종류의 문화를 구성하는가, 포함하는가, 그런 예시 중에 하나가 주어였고, 여기에는 지금 동사 자리가 이렇게 딱 잡혀 있는 자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없죠. 1번은 괜찮죠? 자, 이제 인지하는 거래요. 그럼 기능적 운영을요, 다른 부서들의 그 조직 내에서. 그래서 다양한 그런 부서들과 이런 부들이 within the organization, 이 조직 내에서 불가피하게 inevitably view any given situation,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들 자신의 편견이 있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서와 그것의 구성원들이 아마도 이런 tunnel vision을 가지게 된대요. tunnel vision을. 그리고 이 tunnel vision이라는 게 뭐냐면은 disallows래요. allows에 반의한 거죠.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이 dam을 그대로 받아서 여기도 dam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보는 대상은 같을 때니까 지금 여기 비교급을 활용을 해서요. 뭐처럼, 그지? 그래서 여기서 2번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문법 요소마다 이걸 뭘 물어보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 그다음 바로 그런 구조, 조직의 구조라는 것이 그래서 분쟁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선택인데요. whether절 들어가면서 그 구조가 메카니스틱 하든지 organic 하든지 유기체적인지 뭐 기계적인지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심오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계적 구조 같은 경우에는 vertical한 hierarchy를 갖고 있다는 거야. 수직적인. 그래서 많은 규칙들이 있고 많은 절차들이 있고 많은 수준의 어떤 관리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결정을 만드는데 수반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 동사 자리는 아니고요. 분사 자리인데 이 ing 자리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 관리가 보면은 뭔가를 포함을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 관리가 맞기 때문에 여기서는 pp를 쓰는 것도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organic structure에 대한 이제 반대 예시가 나오면서 이런 조직적 구조, 그러니까 유기적 구조 같은 경우에는 더 horizontal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수평적이라는 겁니다. 그 특성상. 그리고 위치가 콤마 뒤로 잡히는데 우리는 콤마 위치를 계산법으로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별로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위치 뒤에는 어떤 문장이 와야 됩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런 거 우리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decision making is a less centralized spread across the plane of the organization에서 완전한 문장이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럼 완전한 문장이 지금 왔다 그러면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콤마 위치가 익숙하기 때문에 특별히 건들만한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 그 다음 수동태가 잡혀져 있는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 여기에는 더 이런 수평적 구조다. 뭐 구조에 관련된 거니까 뭐 추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위치는 where로 바꿨을 때가 가장 적절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문제를 풀이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지금 어법사항들이 꽤 뻔한 것들이 나왔어요. 수일치 나왔고, 그죠? 그다음 대명사의 수일치 나왔고, 그다음에 뭐 접속사 whether도 자주 나오진 않지만 뭐인지 아닌지, whether A or B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를 파악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고, 분사, 그죠? 능동관계는 ing, 수동관계는 pp인데, 수동관계는 pp.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굉장히 뻔하고,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을 쭉 깔아놨습니다.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는데 어법 자체가 아무래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문법 공부를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이나 안 해왔던 학생들, 많이 데이터가 없는 학생들은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 이게 학습 방법 안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뒤에 빈칸 추론 좀 다뤄볼 건데, 자, 빈칸 추론 쌤이 이제 유형 공식에서 얘기했죠. 쌤의 강의 유형 공식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빈칸은 글의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빈칸을 먼저 보고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타겟팅을 한 다음에 이 글의 주제를 잡아야만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 수가 있다. 정답과 밀접하게 관련된 단서가 있는 문장이 있고 그것을 찾아내서 논리적 구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맞춰야지 그냥 그럴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맞추면 안 된다. 자, 32번은 왜 틀렸는가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는 오답률 1위 문제였는데, 자, 일단은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를 좀 추적을 하자 그러면은 일단은 빈칸부터, 그러나 그는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작곡가 중에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작품이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 부정어가 들어가면서 의도적으로 부정어를 많이 빈칸에 깔아놓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었거나 또는 선지 분석 능력에서의 오류, 그런 부분들이 오답률을 높게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의 작품, 여기서 사실 그를 그라는 대명사를 던졌기 때문에, 그라는 대명사를 줬기 때문에 빈칸 근처에서 사실 앞뒤 맥락에서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3학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빈칸에서 대명사를 줬기 때문에 근방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앞의 내용보다는 앞에도 봐도 괜찮지만은 그가 살았습니다. 모차르트 세대에서, 그리고 완전히 가려졌어요. 그에 의해서. 지금 살리에리는 이렇게 나쁜 작곡가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그는 뭐 좋은 작곡가죠. 그러나 이렇습니다. 살리에리였죠. 그가 썼던 것이 들렸죠. 뭐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썼던 곡이랑 비슷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리에리라는 작곡가가 나쁘지 않은 작곡가인데 훌륭한 작곡가 중 한 명이 될 수 없었다는 이유를 얘기하는 게 그 당시 세대에 있었던 다른 작곡가들과 그냥 유사한 곡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나오지만은 굉장히 특별한 걸 만드는 사람들이, 그죠? unfamiliarity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숙하지 않은 것들을 그 당시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로 흐름이 가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들어갈 말은 뭐가 들어가야 되겠느냐? 독창성이 없기 때문에, 그치? 자신만의 독창성, 오리지널 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2번으로 답이 가면 되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보통 오답률이 왜 쓸데없이 높으냐라고 하면은 더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에 손이 쫘라락 간 거지. 예를 들면은 unfamiliarity라는 단서가 될 만한 단어가 있고 unfamiliarity 하지 않다? not이 있네? 그럼 여기 familiar 넣어주면 되겠구나. 친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여기 오답이 몰린 거죠. 그러니까 친숙하냐 친숙하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메인 포인트는. 그치? 굉장히 친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라 독창적이었기 때문에 훌륭하다. 자신만의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훌륭하다라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리지널을 골랐어야 됐지 패밀리어로 골랐으면은 안 됐었다. 그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밑줄 자리에 밑줄 문장이 대명사가 있으면은 그 근방에서 근거를 분명히 달아준다. 뭐 단순하다던가 뭐 전통적이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거리가 아예 멀어서 고르시면 안 됐죠. 그러니까 3번을 골랐다 그러면은 그래 좀 아깝게 아쉽게 틀렸네 뭔가 착각을 해서 좀 그렇게 해서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확도를 좀 기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문제의 어떤 유형별로 또 공략법이 있습니다. 쌤이 이제 유형 공식에 나와 있는 그 방법들을 잘 취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면 간단하게 풀 수 있었고 오답률이 저렇게 높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4번이네요. 뭐 전형적으로 빈칸 출의 마지막 문제는 오답률이 높죠 항상. 자 봅시다 얘도 빈칸부터. 자 그러나가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비평은 또한 놓치고 있는데 그 관점을 놓치고 있대요. 어떤 관점이야? 자, 일반적 셀럽들의 현상이 이렇다라는 걸 놓치고 있대요. 그죠? 자,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뭐 금방에 뭐 뒤에 내용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지만 앞에 내용부터 어떻게 빌드업이 됐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why social media attention is potentially instrument. 자, 이런 어떤 SNS 같은 거죠. 소셜미디어에 관심 같은 게 잠재적으로 어떤 도구죠. 목적을 달성하려는 예를 들면 엘리트 셀러브리티와 같은 그죠? 그래서 몇몇 내용을 만드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희망합니다. 일반적 명성을요. social and in itself. 그래서 사회적 목적 그 자체만큼의 어떤 명예, 일반적 명예 같은 것들을 원하게 된다. 자, 뭐 예를 들면은 현실에서 텔레비전 스타라든가 소셜미디어 셀럽 얘네들과 달리 소셜미디어 셀러브리티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비판을 받는 게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지 않느냐, 그렇지? 전통적이고 그 엘리트 셀러브리티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뭐 노래하는 능력, 뭐 어떤 연기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은 없지 않느냐라는 비평을 받기도 한대요. 계속 지금 차이를 두고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하네, 두 개의 대조군을 만들어서. 자, 비평이 나왔으니까 긴장을 해야죠. 이런 비평엔 뭐에 집중하냐면 그 사실이야. 어떤 사실?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뭐 한다는 거야? 진짜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 현실의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지. 넘어서는 데 있어서 스페어 그런 구역으로 엘리트 셀러브리티들의 구역으로 넘어가는데 장벽이 있다.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뭐랄까요? 그냥 노멀한 그런 예를 들면 셀러브리티 아니면 뭐 소셜 미디어 셀러브리티들의 뭐 한계점, 그렇지? 또는 차이점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나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평이 잘 놓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뒷내용이 되게 중요해졌죠. 그러면은, 그렇지? 자, 엘리트 셀러브리티들은요 상징화되는데 뭐에 의해서 그런 비유, 은유에 의해서요. 스타라는, 그죠? 그리고 이게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숙달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 수평적인, 아니면 하이어리컬하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그 계급적으로, 계층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계층적인 거리감, 그죠? 거리감 같은 거 또는 미스터리, 마스터리가 아니고 미스터리였네요. 미스테리함, 그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본성적 특성이죠. 탤런트라든가 아니면 계층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대. 그러니까 보면은 전통적인 그런 스타라는 사람들은요, 그죠? 거리감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야. 일반 사람들, 대중과의 거리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ordinary celebrity 같은 경우에는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 관심을 모를 통해서 굉장히 규칙적이고 일반적이고 자주 교류가 있는 거야. 다른 일반 사람들과. 그러니까 차이점이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옛날 셀럽 같은 경우에는 거리감을 가졌고 요즘 그냥 일반 셀럽들, 뭐 인스타라든가 뭐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친근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반적 명예를 얻는 것, 그렇죠? 사회적 소셜 미디어 셀럽들의 그런 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은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역에서는 그냥 명예라는 것은 nothing more, no less than 단지 뭐뭐다. 단지 비교적 높은 어떤 스코어, 점수일 뿐이다라는 거죠. attention scale에. 예를 들면 뭐 구독자가 몇 명이, 팔로워가 몇 명이, 라이크가 몇 개냐 이런 것들, 클릭 수가 몇 번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수치적인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명예적인 접근이 좀 다르다. 대중들이 느끼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 셀럽들의 이런 현상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말에 따르면 뭔가 바뀌었다 이런 말이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죠? 바뀌었다 하니까 1번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1번으로 많이 손이 갔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ordinary 셀럽들의 현상이라는 게 이동했는데 엘리트 셀럽들의 그것으로 이동을 했다. 이동을 한 건가요? 지금 분명한 차이점을 얘기를 했는데 바뀐 게 아니죠. 전환된 게 아니야. 그치? 방향이 잘못됐어. 지금 1로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1번은 탈락인 거야 지금. 점차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현상이 좀 사라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없었잖아. 그리고 능력과 계층에만 집중하는 건 과거 구시대적인 명예고요. 그 다음에 재구성하고 있다, 명예의 의미를 이거네요. 그렇죠? 다르다란 얘기를 바꿔 쓴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대중과의 교류를 제한한다. 이거 정반대죠. 4번이네. 그치? 자, 그래서 답이 꽤 명확하게 나올 만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오답률이 다른 빈칸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오답률 제일 높았던 문제에 비해서는. 근데 얘도 결국에는 뭐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많이 못하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방향성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건데 이 선지 분석하는 부분에서 좀 뭐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답으로 손이 간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평가원이 얘기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음 문제를 좀 보시면 자, 이제 삽입입니다. 문장 삽입. 문장 삽입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 논리적 단서들을 활용하라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그 중에서도 이번에 가장 큰 힌트가 되었어야 되는 단서는 바로 이제 지시사, 대명사의 힌트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이거를 좀 놓친 것 같아요. 쌤이 봤을 때는. 자, 가봅시다. Thus, 여기가 일단 분석이 잘 돼야 되니까 Thus, 그러므로 global warming, 자, 지구온난화가 상승시키면서 해수면의 온도를요, 그죠? 해수의 온도를 올리면서 그것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철인데 그 용해되지 않은 산소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자명하게 증명하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 여기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느냐? 있어요. 연결사 떠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인과관계가 나와야 돼. 얘가 원인이니까 앞에는 인이 나와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인과관계에 이 맥락에 넣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단절감, 어떤 연결사나 아니면 지시사나 이런 부분에 단절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쌤의 어떤 유형 공식, 쌤 강의 이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유형 공식의 베이스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요. 쌤 강의 듣는 친구들은 더 쉽게 지금 이해가 될 거야. 자, 이 해수라는 것이 포함하는데 풍부한 용해되지 않은 산소가 있고요. 이것은 모든 그 해양 생명체들이 숨을 쉽니다. 살아있기에 숨을 쉬기 위한 이 산소가 존재해. 오케이, 이 산소에 대한 얘기야. 그러므로 하면서 여기 들어가기 조금 이상하죠. 자, it has long been established. 자, 그래서 오랫동안 이 물리학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왔는데 뭐가요? 자, 계속 주장이 되어 왔다 이건데요. 차가운 물이 더 많은 용해된 산소를 갖고 있다는 거야. 따뜻한 물이 그런 것보다. 그래, 이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인 거야? 차가운 극지방의 바다가 이렇게 생명체가 더 많은 거야. 뭐보다는 그런 열대 바다에 푸르고 깨끗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populated 그 개체수가 많지 않은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다. 왜 따뜻하거든. 따뜻하고 깨끗하긴 하지만 따뜻하다. 차냐 따뜻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단은 뭐 원인이 될 만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 내용에 대한 해수면, 따뜻한 해수면이 당연히 저 용해된 산소가 적다라는 것은 뭐 자명하다. 이쯤 들어와도 괜찮은 상황인데, 자, 여기에 이제 손이 안 갈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초반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This is worrisome. 자, 이것이 지금 걱정거리라는 거야. 걱정거리야. 이게 굉장히 우려사항이라는 거야. 그리고 잠재적으로 뭐 하는 거야?
이게 재앙적인 결과일 수도 있대요. 그지? 만약에 허용된다면 계속해서 이런 이 생태계를 오염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2번 앞에 this worrisome 깔아주면서 이것이라고 지칭하면서 문제거리가 나와줬는데 앞에는 지금 문제거리가 아니야. 이게 지금 맞죠? 지금 극지방에 있는 바다가 산소가 많고 용해된 산소가 용해되지 않은 산소가, 그리고 따뜻한 지역에서는 용해되지 않은 산소가 많아서 개체수 차이가 있다라는 게 지금 뭐 전 지구적인 문제거리라고 할 수 없고요. 재앙의 결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생태계를 오염하는 수준까지 뭐가 오를 만한 것들이 없고, 그치? 근데 그 오를 만한 것들, 그리고 문제거릴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해수의 온도가 오르는 것, 그치? 이거는 이제 문제거리를 삼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들어갔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does의 인과관계의 단서, 두 번째 this의 단절감, 이 두 가지를 활용했다면 아주 편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런 어떤 연결사의 장치라던가 지시어의 장치 같은 걸 활용하는 방법이 아직 터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또 내신 또 공부하느라 바빴잖아요. 물론 이제 방학 때 부전을 한 친구들은 이게 잘 풀렸어요. 예를 들면 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주 가볍게 문제를 풀어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다르게 해줘야 된다. 내신 준비랑 모의고사는 다르다라는 거를 계속 염두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내용 어휘 문제였죠. 자, 요거는 좀 많이 어려울 만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는 오히려 쌤이 봤을 때는 얘가 오답률 1위가 되는 게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어요. 내용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작문 어휘는 항상 어렵습니다. 이 호흡을 끊기지 않고 쭉 해서 가져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고등교육이라는 게 엘리트에서 매스 시스템으로 성장을 했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증가된 참여율이래요. 증가했대? 뭐 성장을 했다 하니까 나쁘지 않죠. Second World War 이후에 뭐 성장을 했다?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앞에 맥락상. 2000, 2014. 자, 이 비율이, 참여 비율이 고등교육에 거의 더블 됐다는 이걸로 다시 한번 A가 맞다라는 걸 우리 지금 반증하고 있죠. 19에 34%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이런 학령 인구를 떠난, 그치? 학교를 떠난 인구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그래서 상당한 확장이 있었다, 팽창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바로 예를 들면은 고등교육기관이라던가 아니면 더 다양한 뭐 인구, 이 학생 인구 이런 데서 드러나는 부분이다. 자, 앞단락은 이렇게 끝났고요. 자, 그래서 이런 변화, 엘리트 시스템에서의 어떤 변화라는 게 이 대중으로의 이 고등교육의 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변화라는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정치적 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페셜라이즈드, 특성화된 그런 노동력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됐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는 지금 맥락상 맞는지는 뒤를 더 봐야 되겠네요. 자, 이론적으로 그 고등교육의 확장이라는 게, 팽창이라는 게, 그치? 상당히 이 숙련된 노동력 같은 걸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확장이라는 것이 diminish 해야 됐다는 것은 줄여야 했다라는 거죠. 역할을, examination 어떤 예시고요. 그런 예시의 역할 같은 것, 예시를 시험이죠. 시험의 역할 같은 것들을 줄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선택과 통제, 학생들이 통제로 통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목적이라는 것은 어쨌든 highly skilled workforce니까 specialized 하다라는 것은 지금 맥락상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이런 걸 통제하고 어떤 선택권 같은 거를 통제해야 됐다. 오케이. 자, 그리고 initiating. 그리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은 접근을 하기 시작했죠. 그지? 이런 평가. 근데 어떤 평가냐면은 이 평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평가에 대한 접근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C가 맥락상 좋아 보이는 게 나쁘지 않은 게 일단은 앞에 diminish 같은 마이너스한 단어들이 깔려 있었고요. 그렇죠? 어떤 시험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학생들의 어떤 선택과 통제 같은 것들을 줄인다라고 하니까 뭔가를 뭐 막는다라는 흐름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 보여요. 지금 앞에만 보면. 자, 그리고 이런 어떤 평생 학습을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평가,
그지? 이 학습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떤 예를 들면 발달의 피드백 같은 것들에 대한 집중, 그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런 것들을 뭐 막는 건가 봐.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이런저런 평가를 뭐 막고 뭐 선택과 통제에 대한 어떤 시험을 줄이고 뭐 이런 거 뭐 나쁘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글의 흐름이야.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고 글의 흐름. In reality가 나왔단 말이야. 사실은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상이 아니고 사실은요 이런 거거든요. In reality는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나 사실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반전이 있다고. 반전이 있고 이 social political change 같은 경우에요. 이 고등교회가 확장에 있어서 설립을 했다는 거야.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A field of contradiction. 이 모순의 영역이라는 걸 만들어냈어. 고등교육에 있어서 모순을 그러나 만들었대. 이런 대량의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효율적인 접근 같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 같은 거 아니면 뭐 다지선다의 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죠? 그리고 미니멀리스트 아니면은 뭐 비개인적 또는 스탠더라이즈드 피드백, 아예 경량화된, 그치? 표준화된 피드백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됐고 이런 것들이 종종 학생들이 더 많이 성적에만 집중하고 피드백은 신경을 안 쓰는 그 한국 사회의 모습이죠. 한국 교육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개인적이지 않고 단체적인 거야. 그러니까 임퍼스널도 문제가 없잖아. 그치? 괜찮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사실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뒤에가 문제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개인이 배제되고 그죠? 어떤 사람 개개별, 개인별 피드백 같은 것들이 묵살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C 같은 경우에는 평생 교육에 대해서 이것을 막는다라는 흐름으로 가버리면은 앞도 마이너스 뒤도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단절된다라는 말이지. 속성이 바뀌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됐었냐면은 lifelong learning을 가능하게 했다. 막지 않고 뭐 가능하게 했고 이런 권장하고 이런 것들이 흐름상 나와줬어야 됐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의 역할, 원래의 이런 평가, 이런 피드백 같은 거, 그리고 집중력 같은 것들을 높이는 거, 막는 것이 아니라. 그치?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답이 됐을 수밖에 없겠고요. 대조적으로 들어가면서 앞에 또 안 좋은 것을 다시 뒤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조적으로 비교적 작은 숫자의 학생들, 리튼 시스템에서 과거에는 뭐였냐면 더 깊은 관계를 가능하게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위에 있는 이거랑 얘랑 속성이 같아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얘만 지금 반대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고. 그치? 요거를 지금 판단해서 문제를 맞췄어야 됐다. 오케이? 자, 이 문제는 근데 확실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해석이 뭐 중간중간 1학년 거 치고 좀 까다롭게 들어가고요. 거기다 장문이라서 보통 마지막에 풀기 때문에 시간 부족하고요. 이 42번은 쌤 학생들도 거의 다 틀린 것 같아요. 거의 뭐 이제 97점 맞고 이런 애들 있죠. 98점 이런 애들도 그렇고 하나 틀렸다 하면은 보통 이제 이 42번을 틀려가지고 오답이 나온 학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런 어떤 irreality 같은 이런 특성들 정확하게 또 학습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유형 공식에 관련해 가지고 쌤이 어떤 문제별 접근법을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수업으로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방학 기간 동안 지금 내신 하느라 바쁘잖아요. 방학 기간 동안 학습이 될 수 있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쌤과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 그리고 강의 그리고 카페에서 자료와 함께 계속 내신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자, 고생했습니다.